안녕하십니까. 9월 21일자 주식 클래스 마감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75 베이시스 포인트 파워레입. 이제 뭐 사실 별로 기대감은 높지 않지만은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과연 이제 미국은 어느 정도의 금리를 올릴지, 그리고 금리를 올리고 나서 어떤 뉘앙스를 좀 보여줄지 가장 중요한데, 사실 예측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바로 그냥 FMC 회의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홈페이지예요. FMC 홈페이지인데, 여기 이제 어디 갔어요? 여기 캘린더를 보게 되면 1년에 이제 제가 8번 열린다고 했죠. 8번 열리는데, 아시겠지만은 뭐 지난 3월달 있었고 5월달, 이제 그러면 이제 9월달이니까 우리가 6월달에 열렸던 6월달에 열렸던 FMC 회의에서 점도표란 게 나오죠. 그래서 바로 그때 내용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점도표인데요. 이게 연준 의원들이 점을 콕콕콕 찍습니다. 한 16개인가 찍혀요. 잠깐만, 6개. 제가 생각 안 나네요. 8개. 예, 8개. 18개 맞죠? 18개의 점이 찍히는데, 이제 이건 6월 달에 찍어뒀던 점도표입니다. 점도표인데, 이게 보게 되면 이제 금리의 예상 폭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번을 하면서 요거 이제 여기가 지금 중간점이 3%죠. 3%가 있고 위에 4%가 있으면 이거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면, 지난 6월 달에 어떻게 찍었냐면 올해 2022년도 말 기준으로 거의 여기에는 이렇게 찍혀 있었어요. 거기에는 보통 여기가 이제 3.5니까 한 3.5% 정도에 많이 찍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회의가 이번 포함해서 3번 남았단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2.5%입니다. 2.25에서 2.5니까 그냥 뒷자리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75를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뭐 최소화 3.25까지는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당시 6월달에 찍을 때는 올해는 한 3% 중반, 그리고 내년 같은 게 23년도에는 여기가 4%니까 약간 합치면 4% 전후에 좀 찍혀 있었고, 25년도에는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이렇게 찍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25년, 요게 26년인데 아마 지금 같은 베이스면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이제 요게, 그러니까 23년도 말이라고 찍었던 게 아마 올해 이쪽으로 요대로 이동할 확률이 되게 높고,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 이 당시에는 22년도를 이렇게 찍고 23년도 이렇게 찍은, 내년 이렇게 찍었는데, 앞으로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증시 FMC 의사를 여기서 볼 거는 과연 23년도 금리가 요거보다 위에 있는지, 그리고 24년도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4년도는 근데 앞으로 2년 후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보는 거는 내년도 금리의 3%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항상 6월 말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3, 6, 9, 10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보통은 금리 발표하고 있잖아요. 금리 얼마 올렸다 이거 점도표 보는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성명서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보여지냐면 이걸 보여줘요. 이게 이제 연준이 바라보는 바로 이제 그 금리의 트렌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제 성장률은 GDP는 어느 정도 돼 있지, 그리고 실업률은 어느 정도 돼 있지, 그리고 이제 물가 지수에 대한 전망도 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코어 PCE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준이 생각하는, 밑에 보게 되면 이 조금만 더 올려볼까? 여기가 이제 보통 중립금리 쪽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치를 가는 게가 되게, 이게 이제 아주 올라가게 보면 2.5로 잡혀 있는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롱런이라고 적어놨죠. 여기 보면 롱런, 장기적으로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의 적정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전히 지금 2% 중반에 모여 있어요. 근데 이거까지도 수차 변화까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마감 영상은 사실 우리 오늘 밤에 연준의 결과에서 뭘 할지를 미리 좀 예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물론 이것 자체가 이렇게 전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내년도의 점도표가 여기가 지금 4%란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75 올리게 되면 앞으로 2번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11월달, 12월달하고. 그냥 25, 25만 인상을 해도 뭐 안 할 확률은 낮잖아요. 그럼 거의 3.
네, 3.25니 거의 4% 전후까지 가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시장은 이미 그 부분을 감내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장이 본장이 열리기 전 10년물 금리에 한 시간 단위인데 약간은 꺾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를 발표하고 이 친구가 팍 꺾여준지가 제일 중요해요. 한번 슈팅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이제 오히려 지금 3.5예요. 예, 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전히 이제 금리 앞두고 최근에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쭉쭉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다시 어느 정도 꺾이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발표를 했는데 꺾이거나 또 한편으로는 채권 금리도 꺾이고 미국의 달러와 강세도 꺾인다고 딱 나와버리면은 시장은 은근히 불확실성 해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포인트 잡아갖고 오늘 마감 시향이 함께 하기 전에 뭐 러시아 관련 이슈가 잠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물론 뭐 제가 무시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미국장 열리기 전이고 또 하나가 물론 재수 없게 하필 왜 지금 이게 나오냐 볼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지금 나스닥 선물 쪽은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 가상화폐 쪽은 움직이고 있는데 가상화폐도 떨어지고 있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떨어지고 있는데 뭐 나스닥 선물의 변동성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과연 페드워치의 FMC의 바로 이 테이블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감 시장에 사실 제가 굳이 뭐 장이 어떻게 갈겠습니다라고 말할 건 좀 그런 것 같고 어제 중요하게 본 거는 그래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를 정도로 나스닥도 도지로 마감을 했고 국내 증시도 여러 가지 좀 오늘 진폭이 많았습니다만은 약간 도지로 지금 나름의 이제 주요 지지선은 무너져 있어요. 코스피 2380, 코스닥 770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 반도체가 제일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세.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정말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많이 매도를 했어요. 하루에 뭐 300만 주씩.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만의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냥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매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완성되지. 근데 만약에 정말 미국이 금리를 발표하고 뭐 점도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채권 금리 쪽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나왔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움직일 게 뭐겠어요? 제일 먼저 움직일 거는 금리 앞두고 많이 빠진 섹터들입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줄인 섹터가 바로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무려 5천억을 팔았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도 2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렇죠? LG전자도 많이 팔았고 뭐 네이버 카카오야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삼성전기까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올라올 때는 나중에 물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진 않겠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오르겠죠. 근데 하이닉스보다 삼성전기가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기나 하이닉스는 또 네이버 카카오 정도 수준으로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전부 다 이쪽이고 또 하나가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렇게 많이 빠질 게 아니거든요. 제가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삼바의 탄력성을 지켜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게 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생각보다 어쨌든 포인트는 뭐라고? IT의 회복력입니다. 지금 자동차의 회복력과 현대차의 차트인데 뭐 기아의 회복력은 그냥 별개의 문제 같아요. 그죠? 물론 삼바가 움직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이 셀트리온 쪽도 움직이겠죠. 지금 완전 전체적으로 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코스닥 지수나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진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금리라는 상당히 민감한 변수에 노출되어 있고 가장 바로 밑에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민감한 국채금리의 상승세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발표하고 가장 포인트 뭐라고? 그냥 딴 거 모르겠다. 미국 채권금리 꺾였다는 소리가 나오면 호재, 안 꺾였다 그러면 악재.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밤에 파월이 입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파월이 기자회견에 나올 건데 뭐 지금 갑자기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것 같지는 않죠. 오케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또 목요일 증시가 조금 변동성이 큽니다만은 도지는 하나의 추세면서 하나의 변곡점입니다. 캔들 기준으로 내일은 그 변곡이 과연 원하는 방향으로 갈지 오늘도 전망은 안 돼. 오늘도 이게 앞으로 뭐가 어떻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또 오늘 장 막판에 그래도 또 폐배터리 종목들 좀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혼돈이 오겠지만은 큰 어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일 한번 같이 지켜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